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성질 두 번째, 빛의 굴절이고요. 자, 빛의 굴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예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이란 무엇인지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자, 굴절의 원인은 물질에 따라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플래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바퀴가 포장도로 위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퀴를 굴려보겠습니다. 포장도로에서 바퀴가 더 빨리 가죠. 비포장도로에서는 좀 천천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바퀴를 수직으로 놓아보겠습니다. 자, 포장도로에서는 빨리 갔다가 비포장도로에서는 천천히 가게 되겠죠. 포장도로는 아스팔트 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비포장도로는 그냥 모래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흙길이라든지. 자,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비스듬하게 굴리면은 처음에는 빨랐다가 자, 이 위치 잠깐 봐주세요. 바퀴가 하나는 포장도로에 있고요. 하나는 비포장도로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플래시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은요. 이 비포장도로 안에 있는 바퀴는 천천히 움직이고 포장도로는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자, 얘는 빨라요, 얘는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르고 느리니까 꺾이게 되겠죠. 자,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걸음과 비율을 할 텐데요. 자, 발 2개, 발입니다. 발자국이에요. 오른쪽 발은 큼지막하게 움직이고요. 왼쪽 발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총 4발자국을 걷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 몸은 꺾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오른발은 빨리 가고 왼발은 느리게 가니까. 자, 이거예요. 빛의 굴절이란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고요. 이 이유는 물질에 따라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아령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빛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레이저 빛을 쏴 주었습니다. 레이저 빛이 이렇게 굴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은 공기고요. 아래쪽은 물이에요. 물과 공기를 보면은요, 속력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공기에서 앞으로 나갈 때랑 물에서 앞으로 나갈 때랑 언제 좀 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네, 공기에서 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물은 좀 힘들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에서의 속력은 빠르고요. 물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입사를 시키게 되면은 꺾이게 됩니다. 자, 꺾이는 방향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요.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왼발과 오른발 중에 어디가 속력이 느리나요? 네, 왼발이 느리죠. 그래서 왼쪽으로 꺾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볼게요. 아래쪽이 잔디고요. 그리고 위쪽이 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자, 그러면 이 포장도로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를 플래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럼 원래 가게 되면은 이 방향인데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네, 잔디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려면 원래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어디로 꺾였냐면 느린 쪽으로 꺾였어요. 자, 지금 위아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가 공기고 물이 아래예요. 자,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이게 된 거죠.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으로 꺾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쪽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텐데요. 이 실험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할 텐데 레이저를 쏴주었습니다. 레이저를 쏴주었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래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왜? 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왜? 물이 속력이 공기보다 느리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실험에서 이것도 할 거예요. 물을 넣지 않았을 때는 동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넣으면은 동전이
붕 뜨면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본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네,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자,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동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동전은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내 눈으로 가는데 쭉 앞으로 갑니다. 저는 확대된 걸로 볼까요? 얘부터 먼저 볼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물속에서 계곡에서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빛의 굴절과 관련이 되는데요. 발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발에서 출발한 빛이, 즉 발도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시킬 거예요. 발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자, 발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하는데요. 출발을 합니다. 얘는 물이고요. 공기입니다. 어디가 더 속력이 느릴까요? 네, 물이 더 느리겠죠. 자, 그러면 물이 아래쪽에 있죠.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꺾였습니다. 어디로 꺾일까요? 얘보다 아래쪽, 이렇게 위에서 뚝 누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꺾였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 발에서 출발한 빛은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냥 딱 두 가지만 뽑아서 본 거예요.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쭉 갑니다. 원래대로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치만 속력이 느린 쪽, 물 쪽으로, 즉 아래쪽으로 꺾였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람의 눈은요. 빛이 어디서 출발하는데 그 경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로 느끼냐면은 마치 여기서 직진해서 들어온 빛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이 이쪽에 있는 것으로, 즉 우리가 봤을 땐 다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되겠죠. 이 높이가 한 요 위치에 있는 걸로 눈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은 그냥 빛이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반사됐는지, 뭐 어디서 굴절된지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 근데 높이에서 들어온다. 다리가 짧아 보이는 효과. 자, 다른 예시도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이 있는데 물을 넣게 되면은 동전이 이 위치 좀 붕 떠서 보여요. 왜냐하면 동전에서 출발한 빛이 꺾입니다. 동전에서 출발한 빛이 꺾입니다. 마치 이 위치에서 온 것처럼 우리 눈은 인식을 하는 거겠죠. 빨대도 마찬가지예요. 빨대가 이 아래에 있는데 빨대에서 출발한 빛이 꺾입니다. 아래쪽으로 꺾이죠. 왜? 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자, 출발한 빛이 아래로 꺾입니다. 왜?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라는 거는 원래는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한 번 더 눌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뚝 눌러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마치 여기서 출발한 빛으로 우리 눈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대가 꺾어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제 어항에 들어가게 되면은 커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고기에서 빛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줬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줬더니 쭉. 그러면은 얘는 마치 이 위치에서 출발한 빛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크기가 사실 요만한데 이만큼의 크기로 우리 눈은 인식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물고기가 커 보인다. 이러한 예시들 전부 다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빛의 굴절을 이용한 그 예시를 보겠는데요. 렌즈예요. 자,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이 렌즈에서 한번 보실래요? 다음 중 볼록 렌즈는 얘랑만 볼록 렌즈예요. 자, 볼록 렌즈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 렌즈 면이 다른 데보다 볼록하면 돼요. 렌즈 면이 다른 곳보다 볼록하면 돼요. 즉, 두께가 다른 곳보다 두꺼우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떠나요? 다른 곳보다 두께가 오히려 요것보다 더 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만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오목 렌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렌즈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볼록 렌즈, 돋보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해봤을 텐데, 검정색 종이를 돋보기로 태우는 실험. 안 해보셨으면은 그런 실험이 있어요. 지금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돋보기로 이제 태양빛이 나란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심지어 종이가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오목렌즈는 반대예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렌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렌즈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죠. 간혹가다 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치만 공통적인 거는 공기, 유리, 혹은 공기, 혹은 플라스틱.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자,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네, 속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속력이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굴절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뭐 위로 꺾이는지 아래로 꺾이는지 그 이유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일단 렌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볼록 렌즈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렌즈를 지나면 굴절은 한 점에서 보이고, 오목 렌즈는 굴절하여 퍼져나간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물질마다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기랑 유리를 봤을 때 공기가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오목 렌즈에 의한 상,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으로 수업 시간을 할 텐데, 자, 지금 볼록 렌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가 이제 물체와 가까웠을 때, 그리고 약간 멀 때, 렌즈에서 더 멀 때, 어떻게 보이는지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된 상으로 보여요. 돋보기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돋보기 크게 보이죠? 자, 그런데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뒤집혀지게 됩니다.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뒤집혀놓는데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선 확대된 상, 뒤집힌 상, 뒤집힌 작은 상, 이거 실험으로도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목 렌즈는 처음에 가까이서 봤을 때도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도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도 작아 보여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공통점을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거울과 렌즈의 공통점을 발견을 하실 수 있었는데, 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볼록 거울, 그리고 오목 거울. 가까이서 봤을 때, 조금 더 멀 때, 많이 멀 때, 오목 거울도 마찬가지로 봤었죠. 그리고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얘네 특징도 각각 봤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특징과 이 특징, 지그재그로, 크로스로 똑같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외울 거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목 렌즈에 의한 상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즈를 어디다 이용을 할 것인지 보도록 할 텐데요. 렌즈의 이용. 시력 교정용 안경,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이런 것들에 들어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오목 렌즈랑 볼록 렌즈는 그 안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근시라는 것과 원시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근시는 가까울 근, 얘는 멀 원자예요. 근시는 가까운 거는 잘 보여요. 근데 먼 게 안 보여요. 대부분의 청소년,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러한 근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먼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노인들, 일반적으로 노인이에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눈이 굉장히 좋으신 할머니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청소년인데도 돋보기를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시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거는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근시는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먼 게 잘 안 보여요. 이것은 무엇을 교정하냐?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안경 낄 때 눈이 작아 보여서 조금 속상한 경우 있었죠. 왜냐하면 오목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원시인 친구들은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교정을 하는데 이 원시라는 거는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먼 거는 잘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그러신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이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눈이 좀 커 보이게 되겠죠. 왜냐면 돋보기니까, 볼록 렌즈이니까. 그 아래쪽에 뭐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에 사용된다.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